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 괜찮죠? 네, 나스닥은 어제는 좋았고, 근데 지금 프리장에서는 조금 주춤합니다. 지켜봐야겠죠? 오늘 국내장도 살짝 반등이라고 하긴 뭐한데, 오르다가 말아버려서, 지금은 뭐 흔들리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단련을 하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월 22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21에서 23달러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자, 일봉상 어떻다고요? 여기 21달러 요 위쪽을 넘어가면 21.5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 이상으로 가면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요 241 이평을 뛰어넘으면 올라갑니다. 라고 했는데 뛰어넘었네요. 다행히.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죠. 네, 이 위치에선 관성이라는 게 있듯이 주가에도 추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개인은 아니겠죠. 뭐 세력이 하든 어쨌든 지금은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프리장에서 여기 딱 걸렸습니다. 21.45 3호인데 여기를 확 못 넘네요. 그래서 차트는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흔히 말씀드려요. 과거의 관습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쯤 가면 조정받는 게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투웨이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갔으니까 무조건 떨어져,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TQ 일봉이 제가 여기 표시를 해드렸어요. 24.5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자, 오늘 21.5를 아직 못 뚫었죠? 근데 뚫는다 치면 자, 검노선에서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뚫었다고 칠게요. 여기 부딪힌다는 거였죠. 이전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시 어디 부딪혔나요? 정확히 여기 부딪혔죠. 그럼 이쪽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23.1이니까 23.5 정도, 5하고 1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만 그랬냐? 과거를 보시면 정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상승해서 하락하면서 어디에 걸렸죠? 지지받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23.1.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부딪혀서 내려왔죠. 그럼 요 위치가 어디냐? 요 위치가 여기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24.5에서 8 사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도지형 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저항 자리예요. 요 위쪽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입니다.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윗꼬리 달았지만 결국 밀렸고, 그쵸? 내려왔다가 또 한 번 뚫었다가 어디 떨어지나요? 여기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지지받는, 그러니까 요 구간이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 역할,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기서 도지 떴죠? 그리고 반등 시에도 여기 부딪혔죠. 그래서 요 구간 21.5에서 23, 그 다음에 24.5, 1.5씩 지금 속색이죠. 하지만 아주 쉽게 뚫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가서 조정받고 여기서 좀 횡보할 수 있는 구역이니까 이럴 땐 무조건 야, 올랐으니까 그냥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요만큼 여긴 그래도 잘 뚫고 올라간 거죠. 이전에도 여기를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보다는 힘이 더 낮은 상태죠. 응축은 됐긴 하지만 더 아래 구간이니까 뭐 상승하는 힘이 더 센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익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셨으면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이죠?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계좌에 섞어서 계속 이제 물만 더 타는 이런 매매 패턴보다는 올랐을 때 익절하시고 그 수익으로 여기다가 절반 정도 채워주시고 장기 계좌에 이런 반복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알아보실 때가 됐어요. 금리 너무나 잘 알죠. 지금은 쭉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도 닷컴 버블을 이제는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에이 그때랑 달라. 다를 수 있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랑 같이 움직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고민해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 이 말이 맞더라고요. 자, 닷컴 버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이 2000년도에 이렇게 무너질 때를 보면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건 그때랑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기업이익이 이땐 없었는데, 닷컴 버블 땐 없었는데 지금 빅테크들은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다르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럼 기업이익 난 그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시기에 기업이익이 탄탄한 회사들이 없었냐는 거죠. 있었습니다. 바로 S&P랑 다우. 다우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들은 아주 탄탄한 우량주고 그 당시에도 돈을 잘 벌었죠. 그럼 걔들이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를 보면 뒷페이지에 보여드릴 겁니다. 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나스닥이 하락하다가 다우랑 S&P가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기업이익이 문제라면 얘는 하락하면 안 되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다. 뭔가가 좀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리를 보면 자 2000년도에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올리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금리를 고정하다가 내리면 과거 10년은 어땠습니까? 저금리 시기에는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체를 인정하는 거라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금리 움직임에 완전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이 될지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가까울 확률이 높겠죠. 금리가 지금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최근에 조정 많이 했는데 왜 연준 풋을 발동 안 할 거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계속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때 이렇게 한번 내리고 다시 저금리를 유지하다가요, 2%대를 다시 올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2002년도부터는 주가가 별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01년도에 뭐 있었냐면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라크 전쟁. 아주 안 좋은 악재들이 연속해서 터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침체로 가는데 뭐 완벽하게 침체가 온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부정 안 하시더라고요. 침체는 올 거다. 근데 그때처럼 뭐 9.11 테러가 발생하고 이라크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휴전 협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정형화된 틀은 아닌데 페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괜히 내려서 안 내리고 조금 더 가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내려버리는 바람에 어중간해진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올렸다가 결국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오르다가 한 번 더 깨졌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고요. 결국은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공부를 많이 했겠죠. 자기들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거는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금리를 더 유지하고 경제를
더 깨먹더라도, 깨먹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경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느니 확 한번 내렸다가 다시 살리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 부분에서 아까 9.11 테러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이, 요게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닷컴 버블이고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다우하고 S&P예요. 이거 빨간색, 녹색이. 잘 버티다가 이렇게 같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요때쯤, 요 9월 달쯤에 9.11 테러가 발생했고요. 2002년도 3월, 2003년도 4월이네요. 요때쯤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쫙 그나마 내려갔는데, 근데 이라크전은 그 뒤에 발생했어요. 이전에 발생한 건 아니에요. 이라크전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9.11 테러가 워낙 셌겠죠.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슬 올라갔는데, 경기는 뭐 이런 여건들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된다, 막 이런 거. 만약 이게 발생하면 정말 장기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주의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나스닥이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쫙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쯤에는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 10년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2000년도에 이렇게 깨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한 1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자, 2008년도에 한번 깨졌다가, 자, 요 구간은 어쨌든 미국이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 앞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 앞에는 어땠냐면, 여기 있습니다. 80년대 주요 증시 흐름을 보면 80년대는 일본이 날아다녔어요. 얘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일본이 날아다니면서 의외로 미국하고 S&P, 나스닥 지수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네요. 여기 안 좋고 나서 살아났죠? 그 다음에 또 안 좋고 나서 살아났죠? 이 사이클을 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서 어디가, 자, 미국이 깨지면서 어디가 고개를 들었냐? 요 녹색이 한국입니다. 코스피고요. 요 분홍색이 중국입니다. 이머징이 훨씬 좋았어요. 자, 나스닥이 좋다가 깨질 때는 오히려 이머징이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힘을 못 쓸 때, 미국이 힘을 못 쓸 때는 중국하고 한국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머징이 안 좋았죠. 그리고 미국이 좋고. 같이 정점을 지금 맞이했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제 예측은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머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깨지겠죠. 물론 깨질 땐 같이 깨지고 이머징이 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런 거죠. 여기는 미국이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이머징은 엄청나게 박살을 났잖아요. 금융위기,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깨지려면 왕창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반등이 되는 거지. 코로나 때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오듯이 제일 무서운 게 지금은 그거예요. 제 생각엔 너무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많이도 떨어지는데 그걸 오랜 기간 떨어진다. 그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 냄비 속 개구리들 아시죠? 개구리를 천천히 물을 온도를 높이면 따뜻하니 좋네, 쉬면서 하자 이러다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삶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게 좀 무서운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급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빅스가 여기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인데 30 이상을 항상 갔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 30 이상을 갑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근 60 가까이 갔죠.
오히려 닷컴 버블보다 훨씬 높은, 왜 한번 당해보니까 무서우니까 공포지수는 훨씬 치솟았겠죠. 그런데 지금 빅스가 올라오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코로나 때보다 폭으로 따지면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빅스가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냄비 속 개구리들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더 조심할 생각입니다. 급하게 매수하지 않을 거고 더 천천히 스윙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거 하나 보면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봅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인데, 여러분 과거 10년 전에 6.94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가계 지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주거비죠. 예,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또는 월세, 또 미국은 렌트비잖아요. 렌탈 문화니까 렌트비 이런 게 엄청나게 높은데 그게 최고 가격입니다. 그럼 대부분 교육비 아니면 이런 주거 비용이잖아요. 일반 그 직장인들이 돈을 고정적으로 잃는,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주거비와 이런 교육비, 이런 것들인데, 이 주거비가 올라간다? 이거는 기름값 올라가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까짓 거 차 안 타고 지하철 타면 가능한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프리장 계좌로서는 뭐 조금 늘었습니다. 어제 반등을 해줬으니까 연이틀 반등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승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요 채권이죠. TMF를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실이 너무 커지기도 했고 뭐 아주 공격적으로 사진 않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다시 재매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승해 나갈 때마다 조금씩 줄일 거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전체 계좌를 보시라는 게, 자, 이거를 제가 손절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런데 총자산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MF를 줄이는 이유는 제가 원화베이스 ETF, 우리나라 ETF로 이걸 또 사고 있거든요. 미국 장기 채권을 사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 46이라도 달러를 제가 1130원대 환전해 놨던 거라,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원화 환전을 하면 46%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대략 마이너스 한 26% 정도고 20% 정도는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전 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저는 손절하고 그거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TMF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도 뭐 TLT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좌는 이제 상승했으니까 스윙 계좌죠.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됐고 24, 25, SQ도 뭐 조금씩 팔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거에서 플러스 되면 됩니다. 24일에서 플러스 6만 원이면 된 거고요. 25일에서 3만 원이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최근 한 2주 동안 이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앞으로는 오를 것을 사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든, 그죠? TQ든, 채권이든, 그다음 원자재든 필요하시면 다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앞으로 경기 흐름을 단언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측한 게 100% 맞는다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국내장에서는 지오엘리먼트라는 종목, 자,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주가는 원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죠.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죠. 제가 9월 중반에 매수를 해서 여기서 1차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할 때 탔기 때문에 여기 S밴드 분홍색 라인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이때 매도를 안 했으면 손실이겠죠. 그래서 계속 저는 익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익절 계속 하셔도 돼요. 상승장에서는 익절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두명 올라가는데, 그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잦은 익절 하실 필요 없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속 수익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저도 과거부터 해보니까 그게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줄이는 게 잘하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잘하는 걸로 저는 계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남은 것 좀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 않았는데 다시 이만큼 올라왔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익절을 왜 안 했냐?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세가 세져서 저점도 높이고 있겠다. 예, 까짓 거 뭐 여기서 또 사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29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는데 아직 이 라인까지 안 밀렸거든요. 예, 이전 고점까지 얘가 밀리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홀딩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캔들과 차트 위치에 따라서 손절 또는 익절하는 매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전 고점 지켜줬으니까 두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 매도해야 된다. 익절이겠죠. 익절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전에 방송드렸던 에코프로도 오늘 이전 고점을 어땠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도를 했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뭐 다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다시 사야죠. 하지만 익절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뭐 극대화는 아니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것만 꼭 알아주시고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최근에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지난달 9월에는 정말 이거 많이 잘 나갔습니다. 쭉쭉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24일 어제 들어갔죠. 자, 그럼 언제 안 사냐? 이거 5분봉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익절을 했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뭐 아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쭉 내려오는데 물타기를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확인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검노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손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선 익절이 되겠죠. 아래에서 샀으니까. 그런데 이건 보유 종목, 장기 보유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거라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물타기 하고 싶으시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이유는 올라가야지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올라갔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날이 바뀌었죠? 24일 날 샀는데 이렇게 내려가 갖고 25일 날 시초가 처음 가격에서 오른 거라 이게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밀려서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하고 있다가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서 이제 오를 걸 예상하고 오를 걸 예상하고 아침에는 봤죠. 오전에는 보다가 이렇게 떨어지길래 다시 자동 매수를 걸어놨었거든요. 6만 제가 500원인가 걸어놨는데 못 가더라고요. 여기 자동 매수를 걸어놨었으니까 올라갔을 때 딱 사지면 이렇게 상승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어쨌든 전날부터 이렇게 빠지는 형태여서 더 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물 타는 것보다는 이때 물 타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 더 타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검노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TQ도 마찬가지예요. TQ도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하락할 때 뭐 무조건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반등할 때 매수를 잘 해주시면 훨씬 효율적인 매매가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 조금 더 상승 고비를 늦추면 안 되는데 오늘 밀리면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